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고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오늘장부터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장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정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에 돌파구 역할을 해줄 종목까지 준비해 주신 오늘의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죠.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숙제 점검 그리고 강의 내용까지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봐주시고 계시고 저녁 시간에는 이 시간에 나오셔서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혹시 장중이나 혹은 장이 끝난 뒤에 어떤 전략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는지 오늘장 브리핑 들어볼까요? 자, 오늘 시장은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올랐고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죠. 근데 선물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도 플러스로 떠 있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유럽 선물과 미국 선물이 다 플러스로 강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로 뺐는데 그래도 쟤네들은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오늘 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IT서부터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중주라 그러죠. 카카오서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략했던 종목들이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강했던 쪽이 뭐 건설주들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강했던 거는 보험주하고 은행주였을 텐데 그쪽은 오늘 완전히 파티였습니다. 5%대, 6%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들에 대한 차트 모양을 보면서 아직은 시장은 무너지진 않는데 차별화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업종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하는 강의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것만 나와주면 정말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거냐인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오늘도 간신히 흔들릴 때에서 아마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울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꼬랑지를 달아주니까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 또 빠지고 두 번 더 빠지게 되면 정말 울고 싶을 겁니다. 다른 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양봉이 나오느냐 정말 이 봉 하나 차이로 굉장히 많은 희비가 엇갈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작에 좀 빨리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이 꼬이는 바람에 그걸 안 해주고 있고 하여튼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나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못 가는 건 사실이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역사상 사상 최고치가 엊그저께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나 주식하기 싫어. 너 여기서 한 5% 10% 떨어졌네. 그러면 여태까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에서 조정받는 거라서 지금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 한들 그동안 수년 동안 맨날 올라왔는데 여기서 단 2달 만에 떨어졌다 그래갖고 개인 투자 미국 사람들의 계좌들이 박살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많이 나다가 이만큼 줄어들어서 팔았을 정도인 수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뭐 후성같이 후성을 바닥에서 열심히 사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아직도 이거 지금 455% 올라갔거든요. 지금 팔아도 400%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쟤네들은. 설마 이 후석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26,000원에 하필이면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 몇 프로네, 마이너스 20%네, 마이너스 15%네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미국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최고점에 산 사람들 몇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 고점에서 대부분 수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빠진다고 빠졌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지죠.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하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딱 강합니다. 거기다 오늘 중국 시장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억울하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서라도 버텨야 됩니다. 아직은 지수가 2,900이 이탈되지 않았고요. 마지노선인 2,822자리 이 자리도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양봉 한 개, 두 개만 나와주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게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힘들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요. 이번 주 주초에서 5일선 회복이 나오는 양봉이 나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축에 속했는데 관련돼서 앞으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두 개 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혼자서 이런 시장 혼자 좀 버겁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통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끙끙 앓지 마시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고요. 객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이야기를 들었으니 정신이 좀 번쩍 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 그렇다면 오늘 또 준비를 해주신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강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할 건데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강했던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도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IT 지들이 약하고 그때서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철강, 조선주 이쪽 애들이 움직였고 목요일도 비슷비슷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보험주가 그때부터 차차차 움직였었는데 근데 오늘도 보면은 조선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에서 수준에서 잘 머물러줬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폭등한 업종이 있었는데 바로 보험주하고 은행주. 그래서 그쪽에는 좀 차트를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얘기도 다시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PPT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PPT 자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한글로만 써 있기 때문에. 자, 왕따 한국 시장 그래도 움직이는 업종 분석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강하게 움직여주는 쪽이 이제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그나마 이쪽 애들이 시장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 100명이면 거의 10명 이하 정도로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최근에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크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최근에 사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들은 정말 10명 이하일 겁니다. 그 안에서도 10명 이하에서도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아니, 한화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그래서 손해보험주하고 생명주, 생명보험주, 그래서 보험주들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우리금융주, 은행주죠. 우리금융주, 하나금융주 다 강했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6%, 5%, 4%, 3%다 강했던 애들인데 제비금융지주, 기업은행, 제주은행, 신한지주, 그다음에 DBG, 금융지주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철강주죠. 그리고 철강주. 그래도 지금 차트가 아직 살아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 동국제강, 풍산, 현대비엔지스틸, 고려아연, 그다음에 건설주에서도 삼성엔진부터 해서 현대건설, HDC 애들하고 DL 애들하고 GS 애들하고 대우, 삼성, 태영, 한락, 그다음에 금호건설, 삼성중공업까지. 근데 삼성중공업서부터는 이제 조선주로 들어가요.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건설, 조선, 철강, 은행, 보험주들이 지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락장이거나 그럴 때에서는 종목들이 죄다 미끄러지거든요. 다 빠집니다. 버티는 업종이 없는데 그래도 쟤네들이 좀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텨주는 걸 가지고 좀 이따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 자, 다시 PPT로 가서 그리고 이제 기타 강세 업종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애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제가 업종의 대표주를 좀 얘기해서 대형주를 얘기해서 그렇지 음식업종, 종이목재, 비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 제조업,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이쪽이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섹터들과 이쪽 애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대중주가 아니고 비주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내내
많이 그렇게 공략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한 5년 동안의 텀을 뒀을 때에서 많이 공략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제약주와 IT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이것도 IT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 아니면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수소차 마찬가지고 이쪽이 대중주들인데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공략을 하는 애들. 근데 그쪽 애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1월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애들은 제가 종목들을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개수가 많은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이쪽에 있는 업종들의 종목을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만 보면 시장이 괜찮습니다. 음식업종, 종이목재, 비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 제조업,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만 이렇게만 딱 갖다 놓고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 그러니까 IT 안 하고 제약주 안 하고 다 안 하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 굉장히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이 돼요. 근데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들이 강하면 뭐가 강해야 되면 지수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지수는 약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움직였던 애들은 비주류라는 얘기예요. 비주류고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도주는 아니고 그냥 개별 장세에서 그냥 강한 애들 뿐인데 아까 기타 업종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 설명을 하면 딱 2시간 잡으면 딱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시간이 될 때 신의 한 수에서 그 업종들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에서 꼭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단타 칠 수 있는 좋은 종목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업종의 대표주, 왜냐면 시장이 움직이려면 그래도 업종의 대표주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게 IT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IT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두고 일단은 관심 종목을 왼쪽에다 제가 다 아까 그 종목들 다 뽑아놨어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험주인데요. 차트를 한번 봐봐요.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빠지는 거에 비하면 지금 전혀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시장에 있는 종목이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야, 이거는 뭐 지수가 지금 뭐 3,300, 3,400 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죠. 얘만 그렇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혼자 상승장이죠. 이렇게 강해요. 이런 게 삼성전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하이닉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주성엔진이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보험주는 강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저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고, 자, 하나손해보험도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아까 위에서 있는 애들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흔들렸던 거에 비하면 양반이고, 삼성화재도 강하죠. 최근에 빠졌던 거 다 빠졌는데 참고로 최근에 빠졌던 이유들은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을 받은 것만큼 떨어진 건데 그걸 2주일 만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한 4%, 5% 가져간 거고요. 수익을 낸 거고 배당도 먹고 수익도 나고 두 가지를 챙기게 되는 지금 보험주인 상황이고요.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죠. 배당 4%, 5% 먹고 그리고 나서 수익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흔들려가지고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주 쪽은 파티 중이란 얘기입니다. 자, 한국화재도 마찬가지고 저 업종들은 다 이래요. 사실 과거에 제약주들이 이랬죠. 제약주들이 하나가 움직이면 다 움직였습니다. IT도 예전에 그랬어요. 2차 전지도 그랬어요. 2차 전지 2019년도서부터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좋았습니다.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나와요. 한국화재도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고만 빠지고 들어주고 있고, 이것도 지금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바닥에서 다른 애들 다 빠질 때 혼자 10% 정도 올라왔네요. 한국화재. 자, 코리안리도 뭐 안 빠진 건 다행이고 잘 버티고 있고, 자, 하나생명 얘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바닥 대비 한 15% 정도 올라왔고, 마찬가지 이것도 배당을 먹었겠죠. 배당도 먹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동양생명 강하게 잘 버텼고요.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등 보험주들이 오늘 전부 다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강세를 주면서 체감은 더 IT가 나빴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졌으면 IT가 좀 덜 빠졌을 텐데 얘가 강해지면서, 물론 이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반대쪽에 있는 빠져있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별화 때문에 더 차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은행주인데요. 의류금융지주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긴축이 좀 더 빨라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 얘기가 나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은행주하고 보험주를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지금 시장에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서 게임주 무너지고 그다음에 IT 섹터도 오늘 죄다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많이 부럽다 할 정도의 강세죠. 그래서 우리금융투자는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얘네들이 계속 강하면 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IT 부품주에서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매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양봉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이쪽 업종들이 당분간은 강세를 펼쳐줘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계속 은행주하고 보험주하고 지금 강세가 이게 지금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강세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힘든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쟤네들이 계속 강하면 뭐 밀려 내려가거나 밀려 내려가지 않더라도 지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은행 업종하고 보험주가 움직이면서 계속 다른 업종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오늘처럼 이런 차별화. 그래서 지금 저쪽 애들이 강한 거를 여러분들 보면서 쟤네들의 강세가 꺾이기 전에서는 지수가 쉽게는 안 올라가겠구나.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 한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옵니다. 쟤네들이 꺾여야 돼요. 근데 오늘 다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강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라는 얘기죠. 은행 업종들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 DB지도 강하고 신한지주도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한지주도 그렇고 우리금융주도 그렇고 하나금융주도 그렇고 이게 IT 부품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도의 모양이 완벽합니다. 거래에 실리고 이런 게 IT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은행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완벽한 모양. 이중바닥형에다가 이거 돌파했죠. N자 목표층 이렇게 열리죠. 거래가 실렸죠.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지수는 더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인다. 그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산장수, 남학신장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듯이 이게 하나가 움직이면 또 하나가 안 좋고 또 저쪽에 가면 또 이게 안 좋고 둘 다 좋으려면 지수가 폭등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쉽지는 않고 자 다음은 이제 포스코 이제 철강주 쪽인데요. 철강주들도 차트가 뭐 살아나거나 굉장히 강하다는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좀 들어주는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들어주고 조정받고 또 들어주고 조정받고 그래서 철강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기존에 물려 있다면 지금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죠. 자 세아베스트를 기준으로 이전에서 예전에 1,500원, 1,800원, 1,1,500원 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220%를 올라왔다가 220%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한 차례 쭉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철강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다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조정을 충분히 지금 받아줬으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어려울 겁니다.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박스권을 가면서 강세의 모습을 띄울 텐데 초강세로는 예상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얘네들이 살살살살 지금처럼 움직여주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나온다고요. 제약주, 그다음에 IT 이런 애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동안에 게임주 움직였죠? 걔네들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죠? 걔네들도 안 움직여요.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세요. 지수가 갑자기 강하게 움직인다. 만약에 3천 쪽으로 반등을 준다. 근데 거기에서 철강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뻔하거든요. 박스권을 갖춘 상태에서 IT가 움직이고 쟤네들을 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팔았다가 근데 이걸 또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장기 투자로는 괜찮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얘네들도 위치는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길게 이건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월봉을 보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40만 원, 50만 원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시장을 이끌면서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뿐이고 시장을 이끄는 종목은 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은 IT가 당연하고 그래서 IT를 동반한 철강주가 아니면 안 돼요. 마찬가지 IT를 동반한 은행주가 아니면은 주도주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주도주가 되려면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IT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IT랑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주도주 업종인데
지금은 주도주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는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들을 골려먹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도 강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쪽 애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철강주가 움직이면 철강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란 얘기를 못 하죠. 왜 그래요? 이러다가 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주는 이거보다 더 가벼운 쪽.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쪽이 어디냐? 아까 잠깐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쪽이요, 이쪽. 음식업종, 종이목재, 비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 제조업, 그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이쪽 애들이 대부분 이쪽 애들은 여기는 이제 음식업종은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업종들은 뒤에는 다 코스닥 업종에서 찾아온 것들이거든요. 차트를 봤더니 저쪽 애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좋았다는 거. 코스닥 지수 별로 안 좋죠. 최근에 안 좋았는데 쟤네들은 좋았습니다. 뭐와 같이? 보험주처럼. 그러니까 저쪽 업종을 봐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르쳐드릴 게 너무 많고 해서 그거는 신의 한 수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업종의 대표주들이 저쪽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봐봐라. 아니다. 지금 업종에서 지금 이거 봐봐라. 현대제철 봐봐라. 세아스페이스 봐봐라. 어디가 무너지냐. 강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가 차지만. 지금 동국제약도 되게 좋아요. 차트가 지금. 풍산도 좋아 보입니다. 지수만 강했다면 같이 올라갔으면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대비엔지 스틸 고려와요. 마찬가지. 이쪽 애들은 무너지지 않고 잘 모양을 만들면서 철강주들도 잘 버티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이것도 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잘 빠지지도 않죠. 봤더니 기가외국인이 사네.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어쨌든 건설주들 최근에 좀 강했고 만약에 건설주들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가벼운 쪽이 유리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은 그래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좀 가벼운 쪽이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물론 무거운 쪽 애들이 움직이면 가벼운 쪽 애들이 당연히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벼운 애들은 그냥 알아서 움직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죠. 장은 빠졌는데 이게 다 오늘 종목들이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종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시장 체감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거의 죽을 똥 말똥하면서 정말 눈물만 흘리고 너무 많이 빠진다. 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집니까? 왜 자꾸 박살이 납니까? 왜 폭락합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과거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쪽 업종들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 대우건설 안 빠지죠? 자, DL, 그다음에 DL ENC 예전에 대림산업이었죠. 분할한 건데 이것도 이 강했어요. 삼성물산도 잘 버티고 있고 태영건설 좀 가벼운 쪽인데 좀 가벼운 쪽이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이죠. 13% 올라갔고 한라 얘도 잘 올라갔고 금호건설도 이렇게 잘 올라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애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게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이러면서 약간 얘네들은 좀 청개구리처럼 장은 빠지는데 지들만 계속 파티 중인 그런 시장인데 이걸 봤을 때에서는 박스권장이지 하락장은 아닙니다. 하락장이면 쟤네들도 같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보험, 은행, 그다음에 건설, 조선, 철강 이쪽 업종들이 계속 강세를 띈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체감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저쪽 업종들을 공략하고 갖고 있는 분들은 지수가 강하게 바뀌면 그때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계속 약세일 때에서는 쟤네들은 한동안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략에 맞춰서 뭐 저쪽을 공략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하락장은 아니고 업종이 예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수가 좋으면 IT가 가겠지. 이게 지금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IT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IT가 반드시 올해는 갈 거다. 그래서 박스권장이지 하락장이면 IT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갈 때가 되면 분명히 저는 IT가 간다고 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아직 눌림목 수준이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일부 IT 종목들도 업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했어도
하이닉스 살아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뭐 주석 엔지니어링 안 죽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IT줄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해들이 조금 눌려야 조만간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석 해봤습니다. 네, 난 그래도 IT다라고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까지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이 더 소중한 이유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끝이 아니고 종목에 좀 그 강의 내용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숙제로 나왔는지 그 숙제의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비아트론이었습니다. 네, 맞춰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당첨자 분들 중에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지금 당첨자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하단에 당첨의 주인공 분들이 뒷자리 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상품권을 받게 되십니다. 무려 10만 원권이라고 하는데 10만 원권 알차게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숙제를 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숙제 내고 맞추면 대체 뭘 받나요? 그 대단한 선물이 뭔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선물을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과 관련돼서 이벤트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시장에 대한 뷰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신의 한 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비슷한 숙제가 나갈 예정이니까 숙제를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이렇게 상품권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대체 답이 왜 비아트론인지 문제풀이를 좀 들어봐야겠죠? 자, 이거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문자로는 지난주에 저를 포함해서 백산과 DI가 답으로 많이 문자로 도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찍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백산일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네요. 혹은 DI일 줄 알았는데 왜 아니지 하는 분들에게 문제풀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에서 문제를 드렸던 그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제가 차트가 위로 강하게 떠 있는 종목이 있고 두더지 패턴이 있다 그랬죠. 두더지 패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난주에 시장이 좀 그럴 수도 있어서 연초였기 때문에 1월 3일이었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아트론이 좀 늦게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비아트론이 나빠서는 절대 아니고 다 좋은 종목을 뽑았는데 좀 늦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1번 종목과 2번 종목이 있으니 2번 종목은 좀 나중에 움직일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래서 함정 종목으로 뽑아 놓은 건데요. 먼저 잠깐 비아트론을 먼저 보고 나머지 종목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아트론이 차트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 있죠. 어떻게 따지고 보게 되면 저는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함정 종목이지만 나중에서 얘가 제일 여러분들의 복덩어리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선 수익률이 제일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신의 한 수 종목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함정 종목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연초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 들어주는 느낌보다는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 흔들 때에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차별화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 시장이 죽을 생각이 아니면 죽을 생각이 있으면요. 고점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벌써 50%가 벌써 빠졌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미 벌써 많이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시장에 죽을 생각은 아닌데 개인 투자자를 골탕을 먹이려고 떠 있는 건 안 떨어지고 거꾸로 올라가거나 밑에 있는 애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차별화인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그럴 것 같아서 문제를 그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길게 보면 비아트론은 바닥에 있죠. 목표치는 굉장히 좋고 나중에는 제일 큰 효자 종목이 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정 종목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 그럼 백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산. 자, 백산 차트를 보면 바닥이 아니죠. 떠 있죠. 떠 있고 그리고 DI도 엄청 떠 있죠. 떠 있고 얘도 떠 있고 패턴이 틀리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떠 있는 애들은 바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오히려 떠 있는 애들은 강하게 버틸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얘는 별로 안 떨어졌죠. 그리고 먼저 중간중간에 시장이 흔들렸어도 잘 버텼고 좀 전에 봤었던 백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서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 백산이고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많이 떠 있는 종목이면서 강한 종목인데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오늘도 수익권역이 있고요. 웃기잖아요. 많이 떠 있는 애들은 봐봐 이것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바닥 종목이 아니죠. 비아트로는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 있거나 오히려 바닥에 있는 애들이 더 안 가고 떠 있는 애들은 지금 하나도 손실이 없거나 손실이 요만큼 있거나 굉장히 강하거나 수익으로 있거나 지금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힘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수익이 난 상태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니캐스트. 자, 유니캐스트도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이 아니죠? 떠 있죠? 그래서 1월 3일 날에 종목들에 대한 힌트들은 대부분 아마 백산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쪽은 자율주행이니 반도체니 뭐 등등 해갖고 저쪽에 IT 섹터가 많고 백산은 이제 합성 그 가죽 뭐 이런 피혁 이런 관련주다 보니까 저쪽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그 답은 키포인트는 바로 바닥에 있는 두더지 패턴이냐 아니면 떠 있는 상태의 패턴이냐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잘 놀죠. 그리고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골랐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있고 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랐는데 역시 예상대로 시장이 차별화가 나오고 약간 흔들렸어도 떠 있는 종목들이 잘 버텼어요. 하지만 비아트론이 영영 나쁘진 않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년 뒤를 봤을 때에서는 가장 큰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비아트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정답풀이 해봤습니다. 네,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문제풀이를 해드렸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긴 했다. 어렵긴 했었죠, 전문가님? 그렇죠. 네. 이거를 사실 미리 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종목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숙제를 내주신 의도기 때문에 맞춰주신 많은 분들 한해서 그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숙제 종목을 못 맞췄다. 한정 종목을 못 맞춰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숙제가 나가니까 끝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 풀이를 했으면 또 급등한 예제 종목이 있다고 해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어떤 종목들이 또 시세 흐름을 보였나요? 전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거는 생각을 안 했고요. 아, 이 예상까지는 못 하셨어요? 이렇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날 수 있는 위치라서 보험주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차트가 일단 괜찮았기 때문에 뭐 물려도 수익은 나겠지. 근데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종목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함정 종목이 하나가 그때 롯데 손해보험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이유는 나머지들은 배당들이 다 들어왔는데 얘는 배당이 안 줄 수도 있을 정도로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배당주를 그때 당시 뽑아가지고 드렸던 건데 그래서 배당을 받고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지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네들이 튀어 올랐죠. 튀어 올라 버렸죠. 이 정도까지 제가 봤던 건 아닌데 이러려고 얘네들한테 너네도 올라가라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쓸데없이 올라가갖고 어쨌든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삼성화재를 그때 당시 이제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다음에 코리안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들은 일단은 배당이 들어오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었는데 자 배당 받으니까 떨어졌죠.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서 회피초로서 피난처로서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계획했던 예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었고 배당을 받으면서 좀 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좋았다면 흔들리고 올라가고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배당도 받고 하면은 서로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혼자만 좋으니까 조금 괘씸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배당이 좀 들어왔나 봐요. 배당락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받고 지금 얘도 올라오긴 했네요.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얘가 회사를 보면은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로 올해 2021년이 안 나왔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딱히 여기 보면 투자지표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매년 배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배당이 들어오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배당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얘기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났다. 그렇죠? 다른 애들은 꾸준히 배당이 들어왔었는데 얘도 실적이 좋아지겠습니다. 대부분 다 실적이 다 좋아졌거든요. 얘도 좋아지긴 했는데 주고 안 주고는 얘들 마음이니까 실적이 좋아졌다 해도 안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세모의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함정 종목으로 뽑았던 건데 근데 일단 잘 올라오기도 하고 배당률 떨어진 거 보니까 일단 배당도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다음이 DB손해보험. 아까 다 분석을 했으니까 잘 갔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으면 이쪽까지 이렇게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게 배당 받기 전주였으니까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하여튼 27일 아니면 20일일 거예요. 근데 아마 27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얘기했던 종목들입니다. DB손해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현대해상하고 코리안이가 있었네요. 현대해상 뭐 잘 갔죠 뭐. 다 똑같아요. 코리안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있거나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신의 한 수에서 가끔씩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만 언급한 게 아니고 언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험주도 언급을 했겠지만 최근에서는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다 보면 제가 철강주 언급을 많이 해놨을 겁니다. 철강주 그동안에서 잘 얘기하지 않다. 대뜸 갑자기 철강주 얘기했더니 최근에 철강주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대뜸 은행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 이 프로그램 말고 장 끝나고 나서 3시 20분에 시장의 업종들을 분석을 해주거나 그렇게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분석을 해주는데 시장 점수에서 85점을 최근에 매긴 거는 철강주와 보험주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일단은 그쪽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오늘은 은행주를 얘기했으니까 은행주가 뭐 그래서 강한 것 같고 내일도 뭐 강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때 당시 이제 숙제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좀 있다가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해 보여서 무슨 업종들 하나 쭉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안리도 좀 분석을 해드리면 뭐 분석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다른 보험주 다 움직이는데 혼자 안 움직이죠? 그러면 얘는 말 잘 안 듣는 애들이라 나중에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거나 그 업종이 움직일 때 제일 늦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싫어요. 말을 안 들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같이 안 움직이는 애들은 나중에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언제 움직이냐면 쟤네들 다 빠질 때. 다 빠질 때 안 빠지거나 다 빠질 때 혼자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수익 내에서 먹기가 좀 어려운데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피난처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게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지만 손실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건 괜찮은데 글쎄요. 다른 보험주를 조정받으면 현대해상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코리안리도 보험주에서 다른 안 움직였지만 잘 버텼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올라준 종목들 보험과 그리고 이런 증권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급등 예제 종목으로서 저희가 언급을 한 번씩 해드렸던 보험, 증권, 뭐 은행주 관련돼서 급등 예제 종목으로 종목 분석을 추가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숙제 종목들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예제로 나왔는지 그 후보군으로 나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오늘은 공통점이 보이네요. 오뚜기, 오리온. 어떻게 알죠? 네. 어떻게 아나요? 다 먹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아니다. 롯데제과, 농심, 삼양식품 이렇게인데 5개 종목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 함정 종목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죠, 전문가님? 그렇죠. 여기서 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찾았을 때도 아까 전에 비아트론도 길게 볼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왜 지금 시장에서 얘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차별화 시장이 진행이 되면 뭐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뭔가
잘 찾아보면 그런 공통점 중에서 하나가 동떨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다 보면 공부가 되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봐도 딱 알겠지만 이게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 그렇죠. 업종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음식 업종의 그 차트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쪽의 업종들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종목들 중에 좀 탄력이 가장 떨어질 것 같다 하는 함정 종목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종목을 함께 고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설명을 듣기 전에 제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저도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 종목이 함정 종목인 것 같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시청자분들 한해서 추첨을 통해 10분께 서울경제TV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참여하셔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10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나도 상품권 받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5개의 후보군들 중에 정말 제가 다 좋아하는 브랜드나 음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 참 잘 만들죠. 그러니까요. 라면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뭐 음료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 대기업들이라 그렇죠. 네, 고민이 됐는데 굳이 고르자면 오리온을 좀 탄력이 가장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오리온. 물론 초코파이, 그 정이 많은 네.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큼 좀 느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길고 가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리온을 골랐는데요. 혹시 오늘 내신 종목들에 대해서 뭐 바닥주라서 낸 거다, 혹은 뭐 고점 종목이라서 낸 거다, 뭐 특정 다른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전문가님? 그 기준을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면 다 아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넘어오지 않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각각 이슈나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도 페이크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어쨌든 뭐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음식 업종들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희망을 좀 더 가지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에서 뽑아왔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식 업종들도 이제 갈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음식 업종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살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뚜기. 자, 오뚜기 뭐 제품들 많죠. 칼에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제가 얼마 전에서도 아침 상담 방송과 저녁 상담 방송에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뭐 빠질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몇 년 빠졌냐면요, 2016년부터 빠졌는데 1, 2, 3, 4, 5, 6년 동안 지금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 1월, 2월 달서부터는 기관들이 살살살살 매수를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 다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은 이 오뚜기든 이제 음식 업종들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데 얘들이 손실 보면서 누가 팝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았던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10,000원에 팔면 적자가 난다. 그럼 누가 미쳤다고 10,000원 주면서 적자를 내요? 그보다 더 가격을 더 비싸게 하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싼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싼 제품들에는 스프레드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음식 업종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들은 이미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왜냐면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알잖아요. 가격이 다 올랐죠.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저희 동네 마트가 제일 쌉니다. 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뭐 이미 벌써 라면 가격이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뭐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설탕부터 해서 뭐 다 가격이 다 공식적으로 다 올리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게 실적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3, 6, 9, 12 이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반영이 돼서 이제 4분기 실적은
3월 달쯤에서 이제 발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3월 30일 전까지 모든 실적들이 대부분 대충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4월 달 전에는 그래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음식 업종들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게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점은 무슨 거래가 이렇게 없대요.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이게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네. 다음은 오리온. 네. 일단 도준 앵커님이 오리온 싫다고 하셨는데 아, 싫다고 하다니요. 네, 오리온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싫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초코파이 맛있다고 아, 하셨죠? 너무 네. 좋아해요. 네, 네, 없어서 그렇죠. 못 먹어요. 근데 네. 이거 왜 근데 이거 안 고르셨나요? 아니, 이게 오리온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빠른 시일에 올라가서 네, 네, 이제 기억났어요. 아까 전에 정이 없다고 하셨나? 아니죠. 정은 넘치는데 정이 고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비슷했던. 네, 제 앞길을 어쨌든 아주 그런 바꾸려고. 느낌이었어요. 네. 어쨌든 오리온. 제가 볼 때에서 오리온 아까 걔보다는 아까 오뚜기보다는 오뚜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래량 패턴이 훨씬 더 좋은데 비슷하게 생겼죠. 차트도 같이 많이 빠져 있고 수급 쪽으로는 비슷비슷한데 거래량이 조금 더 좋다는 거. 근데 오뚜기나 오리온이나 비슷비슷한 차트에서 움직이는데 이걸 이중바닥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복귀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자, 다음은 롯데제과. 롯데제과도 지금 문자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거래량이 없어서 다들 거래량 없는 이거를 찍으셨나? 그래요. 그랬을 자,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롯데제과는 일단 그러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넘어갔죠, 하나를. 거래가 없을 뿐 일단 하나 넘어갔습니다.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래가 좀 아쉬워요. 거래만 실리면은 움직일 텐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롯데제과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라서 여기서 거래만 실리면 그래서 음식업종들 움직이거나 이게 움직이면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네.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참 재밌겠네요. 자, 농심. 자, 농심은 예전에서도 이 농심은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이 났다가 다시 수익으로 다시 돌아선. 그래서 확실히 얘기하지만 예전에 추천했던 가격보다는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익이 났다가 못 팔아갖고 막 완전히 고생해가지고 막 몇 번씩 물어봤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수익으로 돌아섰을 거고요. 제가 이거 29만 원대, 30만 원대 그냥 몇 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이 잘 돌아온 상태에서 거래량과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세 한번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돌려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잘 안 떨어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음식업종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인플레이션 효과와 함께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좋은 호재를 겸언해서 우상향으로 이번에는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이게 안 가면 롯데제과도 안 가고 오뚜기도 안 가고 오리온도 안 가요. 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역할은 일단은 좀 골점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삼양식품인데 차트를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실린 게 일단 좋아 보이고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뚫어놨다는 것도 좋아 보이고. 불닭볶음면이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뭐 시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몰라서 어쨌든 뭔가 실적에 대한 겸비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의 실적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음식업종들은 다 실적들이 좋아집니다. 여기다 보면은 다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죠. 매출 추이도 좋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 지났고 이제 올해 열초에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10만 원 안착을 하게 되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사실 뭐 차트도 다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5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식업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줘서 오늘은 음식업종 5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숙제는 음식업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왔는지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뚜기인지, 오리온인지, 롯데제과인지, 농심인지 혹은 삼양식품인지 가장 더디게 갈 것 같은 함정 종목 하나를 콕 집으셔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서울경제TV 10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주요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